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많은 음식, 여러 재료들이 조화로운 맛을 이루며 매일 우리 곁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필요한 영양분들을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양소들이 신체에 들어와서 잘 흡수되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좀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평소에? 저는 아침 먹고 닦고, 점심 먹고 닦고, 저녁 먹고 닦고, 자기 전에 닦아요. 텁텁할 때마다 그냥 닦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본인이 양치질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도 안타깝게 여기 다시 충치가 생긴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꼭 정기 검진을 하는 게 좋거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출발점, 치아 건강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식사한 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양치질이에요. 튼튼한 치아는 신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요소 중 하나랍니다. 올바른 식습관,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치아를 지키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옛날에는 어떻게 치아를 관리했을까요? 옛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살균 작용을 하는 소금을 치약 대신 사용했는데요. 칫솔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버드나무 가지의 끝을 얇게 갈라 사용했습니다. 15세기 중국에서는 돼지 털을 사용해 칫솔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자, 이제 치아 건강에 대해 배워볼까요? 먼저 치아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자신의 치아 상태를 살펴봐야 해요. 엑스레이 찍을 건데 좀 어때요? 되게 떨려요. 이빨이 이쁜 이빨이 아니어가지고 엑스레이가 좀 안 좋게 나올까 봐 겁도 나고 이만저만 많이 걱정이 되네요. 그럼 우리 윤솔 대원의 치아 상태 한번 검사 한번 해볼까요? 네. 치아와 치아가 닿는 면이나 안쪽에 위치한 치아들은 눈으로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요. 요즘은 기계를 활용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로 편하게 계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꼼꼼한 검사를 위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해요. 정확한 교정 이제 결과를 원하시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토대로 이제 교정을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끝난 치아 검사. 겉으로 보이는 상태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윤솔 대원 지금 치아 상태가 어떤 건가요? 윤솔이 사실 양치질을 그래도 이렇게 비교적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치아가 막 나오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이런 치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맹출 중에 있는 치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관리가 좀 잘 돼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아래쪽에 있는 치아에 본인이 이거 보는 것처럼 충치 있죠. 그래서 이거 옛날에도 치료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 주변으로 또 새로운 충치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왼쪽 아래쪽인데 여기 충치가 하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본인도 모르게 썩고 있는 치아가 발견됐어요. 하지만 예전에 치료를 받았던 치아인데요. 왜 다시 아프게 된 걸까요? 양치질이 좀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좀 관리가 안 되는 경우라고 하면 주변 부분으로 다시 충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꼭 정기 검진을 하는 게 좋거든요. 윤솔 대원 어때요? 선생님께서 지금 본인의 치아를 좀 검사해 주셨는데 충치가 되게 충격적이네요. 선생님, 제가 방금 치아 검사를 받았는데 치아는 우리 몸에서 어떤 기관이에요? 치아라고 하는 거는 밥을 먹을 때 쓰는 거긴 한데 사실은 치아 자체가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기관 중에 하나예요. 보통 뼈가 제일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치아가 가장 단단한 기관이거든요. 자세하게 한번 보게 되면 이 치아의 구조는 뼈 속에 박혀 있는 사실 이제 치아이긴 한데 여기서 왼 바깥쪽에 있는 하얀 색깔 부분이 바로 범랑질이라고 하는 사기랑 똑같은 부분이에요. 치아의 표면은 딱딱한 범랑질로 덮여 있어요. 그 안쪽에는 상아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잇몸이 치아와 그 뿌리를 감싸고 있죠.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치아는 생김새에 따라 역할이 달라요.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요. 앞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앞쪽에 있는 치아예요. 근데 이 치아의 역할 자체가 우리가 말을 하고 발음을 하고 그리고 음식물을 깨물고 이럴 때 쓸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뭐 웃을 때도 당연히 보이긴 하죠. 그래서 심미적인 부분이 이제 예쁘게 보이거나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니는 음식물을 먹기 쉽게 잘라줘요. 그리고 송곳니 같은 경우는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음식물을 찢거나 할 때 쓰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큰 어금니가 있어요. 큰 어금니. 이거는 당연히 음식물을 잘게 쪼개서 우리가 소화를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음식물을 꼭꼭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소화가 잘 되는 건 알고 있죠. 톱날처럼 날카롭게 생긴 송곳니는 음식물을 찢을 때 사용해요. 어금니는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앞니는 4개, 송곳니 2개, 그리고 작은 어금니가 또 있어요. 양쪽으로 4개가 있고요. 그리고 큰 어금니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또 양쪽으로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니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윗니 자체가 총 다 있을 경우 16개, 그리고 아랫니까지 합치게 되면 32개가 되는 거죠. 어금니 중 가장 늦게 나오는 건 사랑니예요. 근데 간혹 사랑니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8개에서 32개의 치아가 정상적인 치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치아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가 썩고 또 나중에 씹기도 불편하고 발음하기도 불편하고 그러겠죠. 잘 알고 있네요. 치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충치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 충치는 뭔지 알고 있어요? 썩은 이? 그렇죠. 그래서 벌레 먹은 보통 충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충자가 벌레라는 뜻이에요. 곤충할 때. 그래서 벌레 먹은 치아를 충치라고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 보면 이제 깨끗한 치아들은 이렇게 새하얗게 되어 있는데 충치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까만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벌레가 먹은 것처럼 썩게 되는데요. 이것을 충치라고 합니다. 충치가 심해질 경우 여러 가지 잇몸 질환에 걸릴 수 있어요. 선생님, 건강한 치아를 지키려면 양치질이 중요한데 올바른 양치질 방법이 있나요? 그럼요, 있죠. 우선은 앞니를 먼저 닦습니다. 어금니를 바깥쪽을 닦고요. 그리고 닦으실 때는 반드시 약간 이렇게 둥글게 닦거나 아니면 빗질하듯이 사이 부분을 이렇게 쓸어내리는 것처럼 해주시면 되죠. 씹는 면은 이렇게 앞뒤로 잘 안쪽도 쓸어내리고 칫솔에 치약을 묻혀 씹는 면은 쓸어 내리듯이 안쪽 면은 세워서 문질러요. 혀도 깨끗이 닦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양치질을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마다 그리고 3분간 그리고 3분 이내 밥 먹고 3분 이내에 꼭 양치질 해야 되는 333 법칙 알고 있죠? 네, 그거 지켜가지고 양치질 해주면 되세요. 올바른 양치법도 중요하지만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통해 치아를 튼튼하게 할 수 있어요. 함께 알아볼까요? 건강한 밥상은 사람에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번엔 어떤 음식을 만날까요? 치아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다고 찾아왔는데 좀 어떤 음식을 만들어 주실 건가요? 오늘 탐구대원들과 같이 만들어볼 음식은 사탕하고 푸딩인데요. 대체적으로 사탕과 푸딩은 좀 단단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 인식을 좀 바꾸는 아주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해요.
치아가 튼튼하면 음식물을 잘 씹고 소화도 빠르게 시킬 수 있어요.